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 진짜 열심히 달달달 악별자 빼가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암기 과목 중에 하나였죠. 암기 과목이죠. 네. 항인성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항상 책은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만 보다 보니까 토기 이름은 다 외웠거든요. 토기 이름? 네, 뭐 민문이 토기,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그런 거 있잖아요. 토기, 네. 그것까지는 다 외웠는데 그 뒤로 가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사람보다 약간 물건에 강하신 분인가요? 그렇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또 응시하는 시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한능검 시험을 많이 응시하고 있는데요. 초기 한능검은 1년에 한 2번, 3번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2005년부터 시험 체제가 개편돼가지고 이제 5번 정도 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고급, 중급, 초급이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심화와 기본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전으로 보면 국가공무원 시험, 그다음 공기업 채용, 그다음 가산점 부여, 그다음 대학교에서도 입학 시 가산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처럼 뭐 공무원 시험, 공기업 그리고 뭐 대학교뿐 네,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제 가산점을 주는 곳이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응시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약간씩 다르거든요. 네. 그 해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서 참고를 꼭 하시고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한국사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함께 풀어볼 문제들 어떤 건가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MC분들이 너무 모르신다고 작가님이 해서가지고 뒷판을 네. 좀 깔았죠. 네. 그래서 문제를 친숙한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려시대 신문왕, 그리고 아니죠.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고려시대 광종,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대첩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좀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많고 많은 왕 중에서 오늘 이렇게 문제로 만나볼 왕들이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주요 왕들이라고요. 네, 엄청 잘 나오는 오. 왕들입니다. 그 2명의 왕의 공통점이요, 바로 왕권 강화거든요. 근데 왕권 강화하려면 그 법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사, 재정, 군사.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암기하기 쉽게 인재군으로 암기합니다. 강화도 인재군이 아니고요. 아, 그냥 인재군. 인재군, 인사, 좋다. 재정, 군사. 군사. MC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재군. 아, 그렇게 하죠. 인재군. 인재군. 이거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아주 좋을 겁니다. 아, 이게 좋다. 약간 네. 성인식의 국사 강의시군요. 아, 이거 좀 낮추는 거예요. 수위를 낮춰. 수위를 어. 낮춰. 보고 싶으면 이제 돈 주고 들으셔야 될 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사는 그 왕이 강화되려면, 왕권이 강화되려면 자기들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해야 하고요. 그다음 재정은 돈이 있어야지 왕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군사권이 있어야지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법칙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거든요.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모르셔도 이 3개만 알면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네. 기대되네요. 기대되죠? 그러면 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1년 김웅돌 등이 반란을 도모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2년 국학을 세웠다. 5년 서원소경을 설치했다. 9년 달굿벌로 천도하려 하였다.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2번 화랑도를 국가조직 개편하였다. 3번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하였다. 4번 최고 지배자 칭호를 마립간일 하였다. 5번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모르시겠죠? 법흥왕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김음돌, 김음돌라니까. 국학을 세웠다? 그렇지. 이런 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신문왕. 근데 신문왕을 모른다고 해도 아까 왕권 강화 핵심이 뭐라고 했죠? 인재군. 그죠? 그러면 정답은 반란을 도모했.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 반란을 도모했다. 그럼 이거는 군사죠. 네. 죽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학을 세웠다. 인사. 인사. 그럼 하나 남은 건 뭡니까? 인재군이니까. 재정. 돈. 여기서 이제 돈 찾으면 아, 돈을 찾아야 돈 되는구나. 찾아보시면 몇 번? 관료전. 3번. 관료전. 그렇죠. 와, 그렇죠. 이렇게 이런 푸시면 이렇게 느낌이네요. 푸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죠? 네. 알면 쉬운데 이렇게 안 하고 막 하나씩 암기해버리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아, 저희는 역사가 당연히 암기 과목이겠지 물론 했는데. 암기는 해야 하는데 네. 알고 암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암기하는 거는 이제 하늘과 땅이죠. 인재군 너무 네. 좋은데요?
인제군 좋죠. 인제군 가봤어요? 가봤죠. 예. 가봤어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군대는 이제 전 서울에서 나오긴 했지만 예, 그냥 놀러 가다가 뭐 들르고 어. 네, 그랬었죠. 어떻게 뭐 강사님 인제군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거 만드신 거 보니까. 아니 먹고 살려고. 이런 것도 많이 만드셨겠네요. 실제로 엄청 강의는. 많습니다. 엄청 엄청 이제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죠?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네. 많아가지고 댓글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만 만들어라. 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네, 바로 두 또 번째 문제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역사 다큐멘터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좋은 목소리로 남자 MC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노비를 안검으로 조사하여 오그라든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가 있으면 양민으로 돌려놓도록 하시오. 네. 오, 어떠셨어요? 역시 다르네요. 네, 제가 서동요에 나왔었거든요. 어렸을 때. 역시 대사는 없었지만. 배우 지망생. 네. 어린 좋습니다. 시절. 네. 네, 그 톤으로. 그 느낌을 1번부터는 살려서. 제가 네. 하겠습니다. 광종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2번 인종 서경천도를 계획하였다. 그다음 3번 태조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4번 현종 지방제도를 정비하다. 이건 풀 수 있겠죠? 1번. 그렇죠. 1번입니다. 근데 보시면 왕권 알겠지만 강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기본 문제인가요? 아이고 아주 기본 네,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아. 그런데 아까 우리 인제군을 배웠잖아요. 네. 그럼 인제군인데 노비 안검이면 이거는 재정이죠. 노비를 풀어줘 가지고 세금 걷는 거니까. 그러면 네. 인제군하고 관련된 건 인사니까 이건 왕권 강화로 해서 1번으로 딱 푸시면 됩니다. 인제군이 오. 중요하네요. 상당히. 인제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모든 왕은 인제군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노비를 좀 풀어줘서 양민으로 돌려놓은 네. 게 이 왕뿐 광종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왕권 왕들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노비 병정 도감을 통해서 이제 노비를 풀어줍니다. 태종. 노비 풀면 왜 근데 왕권 강화가 되죠? 노비는 세금 안 내거든요. 어. 그러면 개인 노비가 있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귀족들한테만 좋지. 그러면 이 귀족의 노비를 뺏어서 풀어주면 귀족의 그 재정은 약화되고 그리고 노비는 세금을 내니까 국가 재정은 올라가고 일석이조죠. 반대파 세력은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은 올라가게 하고. 와. 어쨌든 인제군으로 한 10개 오늘 다 풀 수 있겠는데요? 인제군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나 나와요, 실제로? 실제로 한 4-5문제? 어. 4-5문제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중요하네요.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난이도가 초급이다 이렇게. 그럼요. 이거는 생각할 수 저희 아들 정도. 아들도 풀 수 있을 정도. 몇 살이시죠? 9살이요. 9살. 한참 귀엽겠네요. 요즘 그렇죠. 학교를 못 나가고 있나요? 인제군을 외치고 있을 것 같은. 아닙니다. 요새 마인크래프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해요. 약간 강사님들도 네네. 그 자제분들께 이렇게 네네. 막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 안 합니다. 안 하시나요? 네, 왜 안 그래요? 하냐면 네. 돈이 안 나오니까. 돈 주는 데서 역시, 강의를 그렇죠. 해야죠. 네. MC분도 어디서 돈 안 준 집에서 이제 행사 안 하시죠. 안 그렇죠. 하시죠.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하죠. 요리사분도 집에서 요리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야 이제 강의가 이제 예. 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강사님은 이 인제군 중에서 이제 재정이 가장 또 중요하신. 그렇죠. 아,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건 아예 초급 문제입니다.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우리 모둠에서 뽑은 고려시대 최고의 왕입니다. 1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2번 이성육부를 마련하였다. 3번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4번 몽골식 풍습을 금지하였다. 앞에 있는 문제 그대로. 모르면 뭐 3번이죠. 3번. 네, 노비안검법입니다. 제가 이 문제 갖고 온 이유는 기출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능검 준비하실 때 이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이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왕들이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왕들 문제 몇 개 풀어보시면요. 그거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아까 문제하고 비슷하시죠? 이게 그러면은 유사한 문제를 좀 엮어서 가지고 오신 네, 거네요. 그렇게 일부러. 둘 다 이제 광종에 관련된. 광종에 관한 문제죠.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 그냥 뭐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이걸 그냥 암기하시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네. 특히 문화사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틀을 잡아야 하는데 틀 잡기 제일 좋은 거는 왕을 시대별로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왕별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한국사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보통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2,000년 왕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되나요? 왕이요? 네. 한 뭐 해봤자 한 100명 정도? 아, 근데 해봤자 그렇게 많은 게 100명. 아닙니다. 카톡 친구들도 100명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카톡 네. 우리 이렇게 할 때 100명 넘는데 그 친구들 딱 하면 성향이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조금만 친해지면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시면 자주 보시면 이 친구 어떤 친구구나 이렇게 이 왕 어떤 성향을 좀 왕이구나. 알면서 네. 인재군이다 네, 뭐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예. 하고 또 공부하실 때 왕한테 이제 별명을 붙여주면 좋아요. 예를 들면요. 세조 같은 경우 네. 시향대군 같은 경우 조카 죽였잖아요. 단종을 네.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카 죽인 사람. 오. 연산군 같은 그렇구나. 경우는 이제 사와이 기구 조금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친 사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태종 재밌네요. 이방원 같은 네. 경우는 네. 정치적으로 천재거든요. 네. 사람 이제 정치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 천재 이런 오. 식으로 별명을 붙여서 하면 좀 더 친숙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황인서 아나운서 별명 있으세요? 저는 뭐 그냥 잘 먹는 사람. 최고 인맥 아니에요? 황인서 아나운서 약간 전화번호부에 한 1,000명, 2,000명 있을 것 같아요.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다 몰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추가 네.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황인서 아나운서 그럼 별명을 좀 붙여서 하시는 걸로. 별명을 좀 생각을 배우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넘어가 보죠. 다음 문제 어떤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3대 대첩입니다. 혹시 네. 두 분 우리나라 3대 대첩 알고 계시는지? 솔로 대첩? 솔로 대첩. 솔로 대첩. 그거 얼마 전에 굉장히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때 많이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부럽네요. 가본 적은 없어요. 부러우신가요? 네. 황인서 아나운서 가본 것 같은데요? 안 가봤어요. 네. 네. 그 시기는 또 이제 가족과 함께. 네. 네, 농담이고 글쎄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 게 영화가 많이 나와서 이순신 그렇죠. 장군 하면 네, 뭐 한산도 대첩? 영양대첩 뭐 이런 네. 거 알고 한산대첩. 네, 네. 네. 그건 유명할 것 같은데요.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그다음 네. 을지문덕의 사주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하면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사주대첩, 네. 네. 그다음 고려시대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다음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이 세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보통 요새 영화 때문에 막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을 3대 대첩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수험생들이 봉오동 아니에요? 막 영화 나오고 하니까 봉오동 전투. 아니면 안시성 아니에요? 막 네. 이러는데 네. 아닙니다. 이건 크게 승리한 전투는 이 세 개입니다. 살수, 귀주, 한산동. 네. 실제로 막 영화 같은 거, 네. 영화라든지 뭐 사극이라든지 역사에 연결된 게 굉장히 네. 많잖아요. 이게 네네. 나올 때마다 또 어쨌든 교육자로서 네네. 약간 연결을 지어가지고 교육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근데 좀 그런 게 본 친구가 있고 안 본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본 친구들한테는 이제 재밌게 네. 하거든. 대표적으로 안성 보셨나요? 안성 두 분?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네.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아, 네. 안성을 본 친구면 제가 마지막에 요거 하거든요. 네. 요거 하면 웃습니다. 이게 뭔지를 아니까. 근데 안 본 친구들은 이거 뭐 하시지? 조인성이 이거 뭐 하는 건지 이걸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유명한 영화는 좋은데 네. 조금 흥행이 실패한 영화는 좀 제가 수업 시간 그러네요. 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인성이 나왔구나. 네, 거기 조인성이 나왔어요. 조금 이렇게 매치가 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왜 그 길도 있잖아요. 네네. 저희 서울에 보면 뭐 을지로, 충무로 이런 것도 많아서 조금은 을지로 네. 이런 건 좀 충무대첩 연결되는 거예요? 네,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을지는 명동하고 종로에 있는 길인데요. 일제 시대 때 그 지역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 우리 한국 사람만 살 것 같은데 일제 시대 때는 이 서울이 국제 도시였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이렇게 세 민족이 많이 살았거든요. 네. 엄청 많이 살았다. 30%가 외국인이 살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국제 이야.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은 그 명동과 종로 사이 지금 을지로에 많이 살았는데 해방 이후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인 세력을 좀 몰아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국인들을 많이 몰아내고 가장 기운을 빼지게 하는 장군이 누굴까 했는데 을지문덕 장군이죠. 100만 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30만 대군을 이제 살수해서 죽였거든요. 네. 그래서 을지로라고 지어서 거기 중국 기운을 없애겠다 해서 그 도로 이름을 을지로라고 했습니다. 충무로도 비슷한 건가요? 아, 충무로도
충무로는 혼맛지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 장군의 아들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하야시가 거기 대장으로 있었죠. 네. 신현준 씨가 네. 거기 대장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거기도. 그래가지고 해방 이후에 일본 기운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충무공 이순신 이름을 따서 충무로라고 지은 겁니다. 와, 이런 유래가 있어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네. 저는 충무공 이순신 하면 그 영화 명량에서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 네네. 좀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 문제 내용과 네네. 지금부터 풀어볼 문제 내용과 네. 좀 관련이 있다고요? 네, 한산도 대첩 같은 거는 그 명량이랑 명량보다는 문제는 한산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명량은 좀 사극으로 이제 영화로 할 때는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거고 시험 문제는 크게 이긴 거 위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산도 대첩은 보통 하객진을 많이 아시죠? 하객진 네. 모르시나요? 이렇게. 알죠? 네. 하객진이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네.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포위한다고 해서 하객진이거든요.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안 나오나? 같은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잘안 나요. 네. 그 12척이라 하객진이 아니고 그냥 맞아요. 싸우는 거고 하객진으로 싸웠다. 하객진이란 단어 나오면 이제 한산도 대첩을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재밌다. 네. 그럼 쌤 혹시 네. 힙지로라고 아세요? 맥주 잘 네. 아시네요.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가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술을 못 술을 못 먹어요. 드시는구나. 네. 요즘 청년층은 을지로를 힙지로라고 하잖아요. 네. 다음에 한번 네. 분위기라도 느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 이제 학생들하고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돈만 내주시면 되죠. 네, 열심히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너무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풀어볼 문제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1번 문제부터 보죠. 밑줄 그은 이 전투로 옳은 것. 나는 이 전투에서 우문중이 이끄는 수 30만 대군을 격퇴하였소. 1번 귀주대첩, 2번 사주대첩, 3번 안성전투, 4번 천성전투. 쉽죠?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네네. 뭐 3번을 찍겠지만 네네. 2번 네, 2번이죠. 네. 2번. 네, 영화를 봤어도 3번을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당태종이 이제 눈에 화살 맞고 그러기 때문에 당나라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수나라가 나오죠. 어. 그러니까 3번 찍으면 안 되고 수가 나오니까 이거 제일 쉬운 방법. 살수. 그래서 수니까 살수, 수수. 진짜 그렇게 외우면 네,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좋은데요? 살수 뜻이 그건가요? 네, 어떤 거요? 살수의 뜻이 그건가요? 살수가 강을 뜻 천천강을 살수라고 네. 하거든요. 한자는 다릅니다. 수나라하고. 그런데 한국사 전공하실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죠. 외우기만 편하면 되죠. 네, 네. 외우면 여기 편하면 되니까. 우문술 사람 우승은- 이름인데 네.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그런가요? 것까지 다 암기하려면 이제 한국사 싫어져요. 어. 핵심만 아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기출 됩니다.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도 네네. 뭐 우문술, 우중문 이런 거 네. 다 찾아보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그럼 없겠네요. 그럼. 없죠. 어. 그래서 핵심 단어들만 아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무조건 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럼 한국사가.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싫어하고 책을 던지고 이 과목은 내 과목이 아니야 이런 하거든요. 재밌다. 살수대첩 수나라라는 거.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나에 해당되는 인물로 옳은 것은 나는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개경에 나성을 쌓아 북방 세력 침입을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1번 서익, 2번 강감찬, 3번 김종서, 4번 영계소문. 저희가 얘기 나눈 것 중에는 강감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푸는 거예요? 네, 원래 맞습니다. 어. 지금 잘 풀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한국사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다. 네. 그럼 아는 사람 찍으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 유명하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나 들어봤으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네. 틀리면 괜찮아요. 다른 분도 틀립니다. 그 마인드로. 네, 그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어. 고득점 나올 필요 없거든요. 한능검은 검정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커트라인이 그렇죠. 어느 정도요? 커트라인이 1급 같은 경우는 80점, 그다음 70점, 60점 되기 때문에 80점을 원하시더라도 어려운 문제 있죠? 네. 그럼 다 버리시고 그냥 이런 문제 있잖아요. 강감찬 아는 문제 이런 네. 것마저도 80점 충분히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요. 공부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땡큐죠. 땡큐죠. 귀주. 이런 건 맛있게 이렇게 강감찬. 먹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확인을 네, 다음 한번 문제 보도록 해볼까요? 하죠. 밑줄 그은 이 전투로 옳은 것. 나 기념관에 전시된 임진왜란 당시 전투 모습이야. 조선 수군이 일본에 맞서 하객진
전법을 펼치고 있는 장면이구나. 맞아.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 1번 진주대첩, 2번 귀주대첩, 3번 청산대첩, 4번 한산도대첩. 야, 이게 제일 쉬운 문제죠. 이게 아주 네, 이거는- 감사한 문제. 네, 감사한 문제. 씹어 먹을 수 네, 있는 씹어 그런 먹을 수 있는 문제. 네. 이거는 답은 4번 한산도대첩입니다. 야, 어. 이건 진짜 영화 네, 이거는 너무 감동. 지금 아, 그 여기 영화는 명량. 문제에 나온 이 부분이 하객진인가요? 네, 하객진 여 보세요. 음. 배 보시면 옆으로 쭉 퍼쳐 있죠. 12척이 확실히 넘네요. 이건 12척 아니고 150척 갖고 싸운 거예요. 150척? 네, 우리 150척이 있었는데 네. 7천량에서 원균이 지면서 12척만 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량에서 12척 갖고 싸운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순신 장군이 12척이 있었던 게 아니고 150척 정도 있었고 7천량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없을 때 대패를 해가지고 12척만 남아서 다시 이순신 장군이 들어온 다음 이제 다시 싸운 게 명량. 하객진 이렇게 하면 배를 둘러싸가지고 네, 둘러싸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가요? 거죠. 근데 하객진의 단점이 뭐냐면 네. 보시면 알겠지만 배가 일렬로 됐기 때문에 배가 뚫리면요 네. 각계각파돼요. 어.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를 뚫린다. 그럼 여기가 남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도리어 포위가 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대단하게 하객진을 하고 여기서 포격전을 하거든요. 근접전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술이 네, 세부 전술이 전술이 또 네, 중요한 거네요. 대단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네. 사실 뭐 저희가 앞서 이제 영화 얘기도 했지만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거와 연관돼 있는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좀 시의성이 있게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나오는 편인가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뭐 몇 주년 있죠? 네. 그런 거 뭐 6.25 전쟁 몇 주년, 아. 3.1절 몇 주년, 네. 임시정부 몇 주년 음. 그런 게 잘 나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으면 뭐 거기에 그렇죠. 관련된 내용이 그 나온다든지. 봉오동 전투가 있을 때 경찰 시험에서 봉오동 전투가 나왔어요. 아, 공무원 나왔어요. 시험에도. 아무래도 시험에도. 국가 관련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을 걸 담을 수밖에 없네요. 한능검은 뭐 공무원을 뽑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시대에 원하는 문제를 좀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고 몇 주년 되는 거 이런 것들 잘 나오고 국가 행사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요새 잘 나오고 요새 제일 핫한 것은 네. 임시정부. 임시정부. 네, 요새 임시정부가 제일 핫하게 잘 나옵니다. 또 핫한 거 한 두세 가지만 더 뽑아주신다면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 옛날에는 김구 선생님 별로 잘 안 나왔는데 네. 김구 선생님도 요새 엄청 핫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네. 또 하나 하나 또 더 나요? 있어요? 네. 아, 또 하나가 뭐 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수험생들이. 가야사 정도도 요새 좀 가야사. 가야사. 그건 가야사도 왜 조금. 그럴까요? 가야사도 이쪽 가야 쪽을 요새 좀 발굴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오. 가야사도 좀 잊어버렸다. 옛날에는 좀 잘 안 나왔는데 요새 조금 가야사 발굴하고 해가지고 조금 나오고도 있습니다. 제가 그 터에서 자랐어요. 아 김해 가야. 김해 네, 아 그 김해 근처에 네 금강가야. 그러면 그 쌤은 네. 많은 역사 인물 속에서 네네.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닮았다 이런 인물 저는 있을까요? 이황 선생님을 좋아해요. 태계 이황 선생님 이황. 네 태계 이황을 왜 좋아하냐면 따뜻한 꼰대거든요. 꼰대는 꼰대. 제가 아무리 살을 읽어도 꼰대인데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일화 얘기 시간이 되나? 일화 네. 얘기. 그럼요. 네, 일화 얘기 충분히. 뭐냐면 결혼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셨는데 두 번째 부인이 네.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셨고 두 번째 네. 부인은 결혼하셨는데 네. 조금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십니다. 근데 태계 이황이 예를 상징하잖아요. 네. 제사를 지내는데 그 부인이 그 배를요 먹으려고 한 거예요. 제사상에 있는 배를. 배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잖아요. 아니 예를 상징하는 그쵸. 이왕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배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 막 여자를 혼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고. 그런데 이황 선생님은 그 형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대요. 부인한테. 그랬더니 부인이 배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 그 자리에서 배를 직접 깎아줬대요. 드시라고. 괜찮다고. 어머니도 그 제사 지낼 그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라고. 며느리가 배를 먹고 싶은데 이거 주는 거. 예를 상징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일화 하나 더? 네. 안 되나? 그분이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그 권씨 부인인데 네. 정신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약간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메꿔달라고 했는데 하얀색 옷에 빨간색으로 묶었대요. 그거를 빨간색을 했는데 상갓집에 있는데 그 옷을 입고 갔대요. 그러니까 하얀색 옷인데 빨간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상징하는 이왕이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고 왔냐 비판하더래요. 네. 그래도 이황 선생님은 부인이 해준 건데 그게 어떠냐 하면서 오. 이제 그냥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이거는 말로는 뭐 츤데레. 츤데레. 네. 아니, 이게 약간 따뜻한 꼰대라기보다 약간 애처가의 느낌이. 아 근데 혹시 뭐 전체적으로 애처가- 보면 네. 꼰대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꼰대인데 그런 일화는 일화 같은 거 보면은 따뜻하네요.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서. 그러면 궁금한 게 김종호 쌤이 평가하기에 스스로는 따뜻한 꼰대신지. 저는 네. 이제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거든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40이 됐는데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꼰대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거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니까. 꼰대인데 지금 꼰대가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따뜻한 꼰대가 되고 싶은 게 어떤 목표입니다. 얘기를 좀 안 들으셨어요? 어떤 얘기요? 네. 예를 들면 여기 뭐. 네. 뭐 수업 스타일을 바꿔라 해도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 아 19금을 네. 좀 좋아하시는. 너무 강하면 요새 힘들기 때문에 아, 네. 약간 네. 낮추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한국사 문제들 참 풀어보고 있는데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네네. 원포인트 레슨 이거 하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네. 게 있으시다면 네, 한국사 공부하실 때 힘드실 겁니다. 책을 보면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꺼운 책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핵심은 왕을 알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왕 위주로 정리하시면서요. 그다음 기출문제 여러 번 푸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